본 방송은 2021년 1월 19일 삼중수소 무해, 과학적 근거 없다라는 제목으로 몇몇 해외 과학계의 연구 결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 손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평생을 삼중수소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삼중수소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소변 분석 결과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를 토대로 계산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연간 픽폭 설량은 0.00034mS이고 이는 일반인의 연간 유효 설량 한도인 1mS의 약 10,000분의 4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방사선 안전 전문가에 따르면 50에서 100mS 수준의 방사선 피폭은 전체적인 암 위험도에 있어 사소한 원인이므로 통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과 관련해 적은 양의 삼중수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원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삼중수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의 소변을 여러 차례 검사한 결과 대조군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과 관련해 원자력학계 일부 인사는 적은 양의 삼중수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멸치나 바나나를 예로 들면서 삼중수소 위험이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삼중수소가 체내 손상을 일으키고 암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해외 과학계의 연구 결과가 이미 다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평생을 삼중수소에 노출돼 살아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내 부지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학회 일부 인사가 적은 양의 삼중수소는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이 멸치나 바나나 서너 개를 먹은 양과 비슷하고 이마저도 소변 등을 통해 열흘 정도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중수소가 몸 밖으로 100% 배출되지 않고 일부가 체내 단백질 세포 등과 결합해 잠복해 있다가 체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2%가 인체에 결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체 내에 머무는 기간이 한 500일 정도로 확 늘어나요.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는 그렇게 결합이 된 삼중수소, 그게 위험한 거고. 1986년과 2016년 유엔 과학위원회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삼중수소 연구에서 삼중수소 피폭이 암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NSCEAR, UNSCEAR. They published papers showing that every type of gene damage that is known can be caused by exposure to tritium. 더구나 미국 3대 핵무기 연구소인 캘리포니아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도 지난 1993년 삼중수소는 암, 유전자 영향, 비정상적인 폐하,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2013년에도 유럽 방사선위험위원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설량이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체내에 피폭될 경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5년 월성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방사선 관련 암 발생률이 원거리 대조군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방사선 관련된 민감한 암들은 증가가 훨씬 더 잘 보이는데 또 그것이 젊은 연령 내지는 한 분들한테서 더 많이 증가되는 노출과 관련되는 원전의 거리에 따른 인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미국 환경청은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사선량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방사선량은 적을수록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경수로 원자로에 비해 20배나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만큼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섣불리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앞서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전해드렸는데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삼중수소가 검출돼 큰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실시된 삼중수소 결과에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률이 68%로 대조군에 비해 6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삼중수소 검출률이 대조군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경우 조사 대상의 68%, 인근 양북면과 관포읍의 경우 각각 50%와 41%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대조 지역인 경주와 울산, 서울에 비해 60배 이상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삼중수소 검출 농도도 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 평균치가 3.88베크렐로, 대조군 평균치인 1.75에 비해 2.2배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발표된 1차 조사 결과는 삼중수소 검출률이 더 높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률은 89%로 경주시내 18%, 울진군 40%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을이나 읍천이나 그 인근 한 3km 이내의 마을들 소변 검사를 주민들이 여러 차례 했을 때는 늘 100% 다 나왔어요. 인근 주민들이 2015년 실시한 건강조사에서는 5살 남자아이의 소변에서도 17.5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내 몸속에 우리 지금 가족이 6명인데 6명 전체 몸속에서 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 전체 몸속에 방사능이 피폭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폭 선량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 건강에 대한 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감성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불안하고 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삼중수소가 걱정할 만큼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의미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하지만 월성원전 인근에서 수십 년째 살아가는 주민들이 삼중수소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역학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최근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방사성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삼중수소 검출 논란을 계기로 원전 안전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원전 안전규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원안위의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 지역에 있어 원안위 경주 이전은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에서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포항시청에 조사장을 마련해 포항지진 원인인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검토하고 당시 관련 공무원을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포항시를 시작으로 촉발지진 관계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재난피해구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철호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올해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에 통합단체장을 뽑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숨가쁜 일정과는 달리 행정통합 분위기가 크게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추진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필요한 행정, 입법 절차를 올해 안에 모두 마치고 내년에 통합단체장을 뽑아서 통합자치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주민 투표를 요구합니다. 후반기에는 그것이 결정되는 그런 단계가 돼야지 22년도 내년.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확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 시도지사의 바람과 달리 한마디로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홍보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도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시도민 뜻을 모으는 게 미흡했다며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더 가지기 위해 추진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했던 공론 결과 보고서와 통합 기본계획 제출은 4월 말로, 통합 건의서 제출 후 6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주민투표는 8월까지, 국회 특별법 제정은 11월까지로 계획을 2달씩 모두 수년했습니다. 관심과 참여가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후기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공론화위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을 다시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이 아니라 애초부터 무리한 추진으로 내적 동력이 없었던 건 아닌지, 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행정통합에 쏟을 여력이 있을지 여러 가지로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코로나19가 1차 대유행했던 지난해 병원에 환자가 넘쳐나자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 넷 중 1명이 우울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은 경북 문경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 병상이 부족해지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든 겁니다. 경증 환자는 밖이 보이는 방에 갇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때에 맞춰 제공되는 밥이나 간식을 먹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런 환자 107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꼴인 24%는 우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격리 기간이 4주째에 접어들면 고도의 우울 증상을 보여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6.5%에서 15.6%로 늘었습니다. 이런 우울이나 불안 증상에는 사회적 낙인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웃이 감염됐다거나 회사가 폐쇄됐다는 등의 경험이나 느낌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는 정신건강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낙인을 많이 경험했거나 걱정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우울과 불안을 확연히 유의미하게 더 호소했습니다. 격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로 격리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과 남을 위해서 격리되는 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격리하는 거라는 의미와 감사의 표현을 계속 하는 게 이런 사회적 편견을 좀 억제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전 앓은 정신질환도 우울과 불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문 저자는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만큼 센터가 정신치료도 병행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포항시청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하수관 공사 관련 직무를 하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8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등을 통해 약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취소와 수성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위한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반대위는 포항 장기면민들은 60여 년간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끊임없이 속출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고충 민원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민원 신청은 포항 장기면민과 인근 구룡포읍, 동해면 주민 등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체감상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오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 선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낫겠습니다. 날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목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는 계속해서 메마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0도, 독도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는 해제되겠지만 너울성 파도에는 내일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제 추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눈비 소식이 잦겠는데요. 목요일 오후부터 이어지는 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 동쪽 2.2km 해상에서 연안정치망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울진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밍크고래는 영덕 강구수협에서 5,03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멀티플레이어 김성주를 영입하며 선수층에 두께를 더했습니다. 김성주는 포항 유스팀인 포철중학교를 졸업한 후 동래고와 숭실대를 거쳐 알비렉스 니가타, 카탈레 도야마 등 일본 J리그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김성주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비롯해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 포지션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올 시즌 포항의 선수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울릉도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여객선 운임 할인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했고 설 명절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한편 울릉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여객선사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 주민 8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비의 30%를 지원해줬습니다.